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란입니다. 와, 어떻게 하루아침에 날씨가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긴팔 입고 나왔어요. 네, 더워 죽겠네. 네, 미쳤지. 자, 여러분 RS6입니다. 이 차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이거 아직 살아있었네요. 이거 아직 가지고 있었네요. 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시는 걸 보고 좀 감동이었어요. 이 차에 대해서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모트라인에 합류한 게 2016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처음 드린 게 이제 2017년인데, 그 2017년 당시에 저의 첫 영상이 바로 이 녀석을 복원하는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는 또 더 뜻깊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청해 오셨던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저와의 이런 추억이 있는 차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억해 주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2017년에 복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17, 18, 19, 20, 21, 22 벌써 6년이 지났 네, 여러분들과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자, 이 차 이제 복구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들, 그리고 복구 때 어땠다 저땠다 이런 것들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는 운전하면서 다시 한번 쫙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밖에서 볼 수 있는 거, 이 차는 RS6입니다. 2002년식인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년 전이죠. 자, 20년 전에 아우디 A6는 이렇게 컴팩트했습니다. 지금 그냥 눈대중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이건 지금 나오는 그냥 A4 사이즈라고 봐야지 이게 어떻게 A6야. 그런데 아무튼 이때는 좀 차가 컴팩트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RS 모델이다 보니까 오버핸더. 지금 이 하늘 때문에 딱 오버핸더가 굉장히 지금 도드라지지 않나요? 네. 방금 전에 카메라 켜고 화면으로 이 오버핸더 딱 빛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밖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요 사이드 미러, 그 레알 알루미늄 룩 아니고 페인트 아니고 레알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지금 앞에 글라스가 좀 약간 보랏빛 도는 거 보이죠? 앞에 이제 그 열차단 글라스 다 들어가 있었고, 요거 이제 복원 마무리하면서 붙였던 스티커인데 많이 해졌어요. 스티커가 거의 한 4, 5년째 붙어 있었더니. 자, 그리고 이 차에서 이제 재밌는 게 트렁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차들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가면 갈수록 트렁크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얘 트렁크에 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좀 체감상 얼마나 들어간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캐리어들을 온 집안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노트북 가방, 기내용 캐리어 하나 꺼낼게요. 자, 보스턴백 하나 꺼내고요. 자, 우리 기내용 캐리어 하나 더 꺼낼게요. 그리고 요건 이제 허물 트렁크 하나 꺼내고요. 이거 보고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트렁크에 이만큼 노트북 가방. 자, 기내용 2개, 보스턴백 하나, 그리고 노트북 가방 하나, 왕캐리어 하나, 수화물용 일반적으로 쓰는 수화물용 캐리어 하나까지 해가지고 다 여기다가 때려박고 온 건데, 이게 잔짐들도 조금 있고, 우산 2개 실려 있었고, 저 삼각대도 여기다 싣고 왔고, 그 사이사이에 솔직히 이제 좀 이렇게 플렉서블한 것들, 이불 같은 것들, 담요 같은 것들은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더 추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사실 요즘 A6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사이즈가 이 조그만 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뒷자리 공간이 좁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앞에 지금 저 평상시에 그냥 앉는 대로 해놓은 거거든요. 조수석도 앞에 많이 남아 있어. 둘 다 정상이야. 둘 다 그냥 평상시에 다니듯이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뒷자리가 앞에 레그룸 공간 보이시나요? 시트 레카로 미쳤지 진짜로. 요즘 RS는 이런 감성이 없어. 그래서 이 트렁크 사이즈 있죠? 이게 어찌 보면은 이때 당시 차들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점점 뭐가 많아지죠. 하다못해
배기 라인 하나도 머플러가 하나 들어가던 게 2개 들어가고 중간에 소음 저감 장치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충돌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 또 그걸 맞추기 위한 많은 안전 장비들이 뒤에 들어가고 그리고 편의 장비들까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요소수 통이 들어갈 자리도 마련을 해야 되고, 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다 그러면은 에어 스프링 딱 박혀가지고 서스펜션 위에까지 딱 올라오고, 뭐 또 컴프레셔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쓰지 않을 때였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게 지금 다 들어갔던 게 이게 말이 되나? 트렁크 사이즈가 매우 크다. 자, 뭐 출발해 보시죠 이제. 자, 급가속. 원래 8기통의 사운드는 이런 사운드였어요. 그리고 굳이 고RPM을 쓰지 않아도 들어보세요. 진짜 이 초저 영역대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8기통 써 더러운 사운드 저거. 한 2000, 3000 RPM 사이에서 미션도 5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 단수를 얼마나 오래 쓰는지 보세요. 이거 봐, 변속 안 하고 계속 밀지. 변속을 안 해. 변속 안 하잖아 지금. 속도 계속 올라가는데 변속을 안 해. 방금 이게 그 4단 하나로 계속 미는 거예요. 4단 하나로 60km에서 한 130km까지 밀어버려 그냥. 그래서 진짜 이게 타고 또 타봐도 내연기관 엔진이 배기 사운드를, 아름다운 배기 사운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주기에는 정말 가장 최적의 환경 아니었나 이때가. 물론 그만큼 자연 환경에는 안 좋았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많은 이제 규제들이 생겨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 복원을 할 때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 배기 라인을 보면요, 요즘 차들처럼 무슨 막 가솔린인데도 무슨 미립자 필터가 들어가고 GPF라고 하죠. 뭐 GPF 들어가고 뭐 총매 들어가고 뭐 총매가 몇 개씩 들어가고 거기다가 뭐 또 소음기를 막 2개 막 3개씩 달려있고 이런 거 없어요. 굉장히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8기통 특유의 사운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뿜어져 나오는 거겠죠. 네. 그게 그냥 이 귀로 들리는 것 뿐이고, 그리고 제가 배기 사운드 말씀드리면서 이 기어 단수 얘기를 좀 종종 하는데, 그게 딱 지금 요런 케이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AMG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AMG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진짜 유일하게 8기통 사운드를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들려주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운전을 해보면 AMG도 이제 9단 미션을 쓴단 말이에요. 너무 다단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엔진이 이렇게 풀파워로 힘을 빡 줬을 때, 토크를 풀로 쫙 때렸을 때 나오는 그 뿜어져 나오는 사운드를, 그 특정 정말 좁은 RPM 영역대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 사운드를 정말 잠깐 듣고 변속되고, 잠깐 듣고 변속되고, 빨리빨리 변속되고, 속도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는 사운드를 이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변속하느라고.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네, 방금도 보셨겠지만 기어 단수가 5개밖에 없어요. 실 영역에서는 1단 빼고 5단 빼고 나면은 2, 3, 4 한 3개 쓰는 거야. 이 풀 가속대 기어 단수랑 뭐 RPM 움직이는 거 사운드를 한번 잘 보고 들어보세요. 변속은 느릴지언정, 네, 길게 쓰니까 그 중간중간 RPM을 올리면서 나오는 그 힘과 함께 나오는 그 사운드를 진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언덕길인데, 자, 여기서 3000 RPM으로 계속 밀죠. 변속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저거랑 똑같은 거야. S600, 요 전전 S600만 하더라도 5단 미션을 썼어요. 아닌가? 요 바로 전도 썼었나? 또 5단을 꽤 오래 썼어. 되게 오래 썼어. 얘는 아직도 5단이야 뭐 이랬었거든. 그 S600 보면은
그냥 토크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RPM으로 그냥 저 RPM으로 그냥 계속 밀고 다니는 거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토크가 58이에요. 그런데 그 토크가 1900rpm부터 5600rpm까지인가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 토크 밴드가 얘가 그래봤자 레드존이 6500부터야.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모든 영역대에서 최대 토크로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요즘의 다단화 경쟁은 참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리고 다단화도 적당히 해야지. 딱 그 ZF 8단까지가 딱 맥스인 것 같고 그 이상의 다단화는 진짜 좀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변속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운전을 못하겠어. 물론 뭐 그 또한 다단화 또한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큰 노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필연적이겠지만 한 8단까지만 적당히 하고 그냥 빨리 저기 전기차로 그냥 넘어가자. 10단 뭐 9단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배기 사운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출력은 어떠냐? 이 차는 뭐 계속해서 보셨고 방금도 보신 것처럼 뭐 출중한 출력을 가지고 있죠. 440마력이고 뭐 요즘 RS6처럼 무슨 뭐 공차 중량이 2톤 넘어가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출중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100 4.6초고요. 뭐 제로 200은 22초. 물론 요즘에 뭐 뻑하면은 뭐 제로 200이 뭐 10초예요. 뭐 슈퍼카들은 뭐 이제 뭐 8초예요. 뭐 이제 이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22초가 굉장히 좀 뭐 그래 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제로 100이야 뭐 5초 안으로만 다 들어와 주면 나머지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인 거지. 사실 뭐 도로에서 제로 100이 뭐 3초냐 4초냐 뭐 0.5초 차이 나고 뭐 이거 뭐 크게 체감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아무튼 뭐 아쉽지 않은 요즘 고성능 차들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아쉽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엔진이 그 보건기 작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코스워스라고 하는 이제 레이스카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진 엔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아우디가 이 코스워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인수해서 뭐 절반 정도는 떼어가지고 이제 바로 매각을 하고 이 엔진 뭐 알루미늄 합금과 관련된 뭐 이런 기술들 요걸 가지고 있는 파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매각을 해서 그 코스워스가 지금 현재 그 마일레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그 필터로 제일 많이 보실 텐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정말 큰 회사인데 그 마일레한테 매각이 돼서 현재는 코스워스가 이제 마일레 파워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을 만들 당시에 코스워스의 위상이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저기 F1 엔진 만들어서 납품하던 애들이었다. 그리고 이 코스워스로부터 엔진을 납품받아서 이제 운영하던 팀 중 하나가 이제 제규어였고 이제 그 제규어 팀이 현재의 이제 레드불 레이싱이 됐다. 뭐 요 정도.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뭐 대단한 회사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도 하지만 이 코스워스라는 회사가 어디 회사냐? 그 영국 회사다. 영국 회사. 그래서 이 엔진이 뭐 이거 아무리 좀 옛날에 만든 엔진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딴 식으로 만들었는지 진짜 극악의 정비성을 보여주는 그때 진짜 이거 보건기 할 때 생각해보면 엔진룸 열면은 그냥 어디 뭐 손 하나 안 들어가고 뭐 뻑하면은 뭐 고장나고 뭐 그냥 산소 센서를 가려면은 엔진 내려야 돼. 정말 극악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그 영국 애들이 만졌다. 네. 자, 지금도 계기판에 보면은 여기 수온 안 뜨죠. 수온 여기 왼쪽에 유온은 뜨는데 수온이 안 떠요. 우리가 복원할 때 다 복원을 해놨었는데 그 한 3년 타니까 곳에 또 나갔다. 뭐 얼마나 탔다고.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코스모스를 떠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차들은 다 작았잖아요. 엔진룸도 작아요. 물론 옛날 차인 만큼 뭐 배기가스를 위한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공간을 아무리 많이 뺄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쇽이 꼽히는 이 마운트랑 마운트 사이 거리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엔진이 한계가 있을 텐데 아우디에서 그냥 4.2 V8 NA로 사용하겠다고 만들었던 엔진을 코스모스에서 가져다가 이제 트윈 터보를 걸게 되면서 엔진룸이 진짜 이거 손바닥 한 장도 어디 들어갈 데가 잘 없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발열이 생기는데 이 열이 제대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근데 이 엔진이라는 거는 이 열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토크도 좋고 뭐 사운드도 좋고 뭐 미션 5단 딱 뭐 적당하고 뭐 다 좋은데 그 난리를 치면서 이제 복원을 한 다음에 이거 언제 또 엔진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이제 항상 떨면서 이제 타야 되는 뭐 이제 그런 차다.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언제 갑자기 빡!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일이 실제로 한번 일어났었죠. 제가 진짜 무슨 깡이었는지 이 차를 우리 저기 까만 형한테 주고, 형 트랙에서 시원하게 한번 좀 더 밟아줘. 그랬다가 중간에 애가 엔진 오일을 토해가지고 뻗었죠. 엔진은 그 순간 붙었고 인제 트랙 코스 한 절반의 엔진 오일을 다 뿌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청소비를 또 이제 물어줬던, 그리고 그 뒤로 여러분들께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보건기를 거의 한 번 더 찍었다. 그 뒤로는 이제 트랙은 안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얘를 트랙 가가지고 놀다가 뻗어서 에픽 사장님한테 다시 들고 갔을 때, 그때 그 에픽 사장님의 그 나를 그 경멸하는 듯한 그 눈빛, 정말 세상 이렇게 미친 도라이 한심한 놈 이런 개놈 그때 그 에픽 사장님의 그 표정은 잊혀지지가 않는다. 아직도 사장님 다시 한번 죄송했습니다 진짜.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엔진에서도 재밌는 거 몇 개 있어요. 그 요즘 차들 보면은 전부 다 그 흡기 밸브 타이밍 가변으로 막 조절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요즘은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기술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변 흡기 밸브 타이밍 조절하는 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즘 차들 그 연료 분사도 그냥 한 번에 안 하거든요. 몇 단계 나눠서 쏴요. 폭발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연료를 이렇게 나눠서 타다닥 쏘거든요. 이게 그때도 얘는 그러고 있었고, 그리고 엔진뿐만 아니라 얘 미션 5단인데 어디 5단이냐면 그 ZF 5단이 들어가 있는데, ZF 5단은 이때부터도 요 미션에 이제 각 단별로 계속 락업 걸어주는, 요즘 ZF 8단 들어가 있는 BMW M 타보고 그러면 야, 오토미션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속 충격이 나고 막 어떻게 이렇게 직결감이 좋고 그렇지? 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그 락업 때문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무슨 요즘 최신형 ZF 8단 정도의 그런 변속 속도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엔진뿐만 아니라 이제 미션에도 요즘에도 사용되고 있는 이런 좀 최신 기술들이 이때부터 좀 듬뿍 들어간, 그리고 또 아우디잖아요, 쿼트로잖아요. 4륜구동 시스템도 앞뒤 다 LSD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운데 센터 디퍼렌셜에서 전자적으로 구동 배분해주고, 토크 벡터링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도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솔직히 트랙션 컨트롤은 이 차의 자세 제어를 가지고 논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고성능 차를 탈 때 트랙션 컨트롤이란 걸 어떻게 느끼냐면, 순간적으로 요즘 차들은 순간적으로 뿜어내는 힘의 양이 또 워낙 강하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너를 돌다가도 순간 0에서 100을 빡 찍는단 말이야. 그럼 일반 도로에서는 이제 그럴 때나 이제 차가 트랙션이 좋네 어쩌네,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도 0-100이 적어도 한 3초 2초 후반 정도는 나와야 그거 0-100 측정하면서 자세를 잘 잡네 어쩌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물론 아우디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제 고속 항속 주행을 할 때 있죠. 요럴 때 느껴지는 이 아우디 특유의 이 고속에서 주는 그냥 이런 안정감이 있어요. 고속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진짜 고속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 느껴지는 이 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아우디는 이거는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얘가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 자체가 진짜 막 요즘의 슈퍼카들처럼 진짜 엄청난 힘을 즉각적으로 땅바닥에 확 뿌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트랙션 컨트롤이 보쉬가 뭘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이런 말은 있는데, 딱히 역시 아우디라는 거를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이 차를 제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을 줄 저도 몰랐는데, 이 차를 맨 처음 왜 샀냐면 2014년이었을 거예요. 14, 15년 정도에 산 건데, 얘가 원래 아반트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RS6는 아반트 모델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외관 성애자였고,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보면서 차 보면서 이 차 멋있다 저 차 멋있다, 내가 나중에 이 차를 가질 수 있을까, 진짜 죽기 전에 M3 한 번만 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20대 초반 이럴 때, 그때 이 RS6 아반트 사진을 딱 보고 완전 머릿속에 굉장히 좀 강렬하게 이제 딱 각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요거를 한번 좀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막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매물이 안 나오는 거야. 매물이
죽어도 안 나오는 거야, 아반트는. 그러다가 보베에 RS6 세단이 딱 떴어요. 세단이. 세단은 좀 아닌데, 세단 이거는 딱 이 앞에도 헤드램프가 좀 약간 좀 각진 디자인이잖아요. 요 각진 디자인에 요 쉐입 그대로 외관으로 뒤에 쫙 뻗어서 뒤쪽까지 딱 각져 있는, 이 전반적으로 각져 있는 디자인의 오버핸다. 그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 세단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딱 보게 됐죠. 세단도 괜찮구나, 세단으로 사도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지어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 이제 트랜스포터로 유명한 스타뎀 아저씨, 아무튼 빠박이 아저씨가 딱 이 RS6 세단 앞에 딱 걸어가면서 인상 빡 찌푸리고 있는 이 사진 한 장을 딱 보게 됐는데, 이때 이제 딱 마음을 굳혔죠. 오케이, 세단도 이쁘구나. 자, 그런데 현실은 그 사진은 그지, 스타뎀 빨이었다. 스타뎀 빨이었다. 내가 앞에 서 있으면은 그냥 똥차다. 아무튼 그래서 샀어요. 예, 그래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모트라인을 하게 되면서 뭔가 좀 컨텐츠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우리 에픽사이님과 함께 뭐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게 됐었던 거죠. 참, 에픽사이님은 그 저라는 손님을 그 왜 만나셔가지고 갑자기 무슨 막 하체 리뷰를 하시고, 갑자기 무슨 올드카를 복원하겠다고 미친놈이 어서 800만 원 주고 똥차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사람을 뭐 1년을 고생을 시키고, 기껏 다 고쳐놨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또 다른 똥차 하나 가져와가지고 또 뭐 이걸 고치자고 또 막 그것도 다 고쳐놨더니 또 이제 침수시켜가지고 또 가지고 오고, 이건 다 고쳐놓으면 서킷 가지고 엔진 부셔가지고 가져오고. 아무튼 네, 그런 차입니다. 한 가지 정말 분명한 건 이 옛날 차들이 주는 이 감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성이라는 게 단지 이런 뭐 오래된 느낌의 가죽 시트나 뭐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양산차 시트에 레카로가 딱 박혀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나 뭐 굳이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도 이 운전하면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 옛날의 향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팔기통 사운드나 저 말도 안 되는 넓은 영역대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플랫한 토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5단 미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기엔 좀 그렇지만 복원해서 한 대쯤 가지고 있고 가지고 놀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리고 또 인생이 좀 요즘에 좀 심심하다, 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료한가, 이 차 저 차 다 타봐도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차도 이제 재미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를 좋아하는 그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그 욕구를 마음껏 풀 수 있는 올드카를 한 대 가지고 계속 아껴주면서 탄다는 건데, 뭐 그런 매력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디스커버리 2랑 요 녀석 두 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원래는 디스커버리 2를 어디 좀 보내주고 얘를 계속 가지고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 디스커버리 2는 더 이상 어디 보낼 수 있는 아이가 이제 아니어서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걔는 걔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는 같이 있어야 될 차가 되어버려서 걔는 좀 그렇고, 얘를 그러면 이제 어디 보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트라인 식구들도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편안한 명절 보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쯤. 감사합니다. 안녕. 해피 추석.